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하게 지금 농협은행 6급 최종 면접이 이제 남아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급하게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면접 일정이 좀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블로그를 토대로 해서 제 이슈 자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으니까 반드시 좀 보시고 기회를 좀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필기를까지 통과한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좋은 기회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게 느끼고 있겠지만 그래서 뭐 제가 뭐 지금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유튜브를 한 지 지금 뭐 어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경황이 없어요, 솔직히. 내일차적으로 그래서 뭐 편집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그냥 강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총 영상은 이제 두 개를 기획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 오늘 뭐 간단하게 찍은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그 다음 이슈 부분들을 제가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시면 뭐 대단한 건 뭐 없어요. 하지만 뭐 그 대단한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아직 낯서네요. 자, 뭐 이거는 제가 뭐 여지껏 계속해서 각 은행들 면접반이 있다고 하면 면접 특강반이나 그런 걸로 기획해서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제가 갖고 있는 이슈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좋은 성과가 이제 난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특강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1대1로나 아니면 많아야 이제 2대1로 해서 시간 타임을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신청은 블로그를 통해서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댓글로 일단 참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한 8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되게 기출문제에 되게 목숨을 건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라는 거는 뭐 당연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면접을 보는 거고 꼭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리뷰라든가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은데 여기 첫 번째 쓰여있는 대로 목숨을 절대 걸지 말라고 그랬죠. 예. 기출문제는 이번에 나온 내용대로 유형을 익히는 정도로 활용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이번에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달라진 게 RP 면접이 없어지고 이제 집단 면접 그 아니죠. 토의 면접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의 그 유형을 모르면 이 은행은 이런 유형을 하는데 내가 준비를 못했어. 그럼 당황할 거잖아요. 당황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면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출 유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에만 너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다른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계속해서 뭐 많은 매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질문을 받는데 모든 예상 질문들을 나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고 그 유형에 맞는 내가 답을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써놨죠. 그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죽어요. 예. 왜? 몇 개 기출 유형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유형을 내가 스크립트를 다 작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론은 면접은 내가 이제 생각하거나 뭐 사고한 거를 말로서 표현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만 작성하다가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큰 유형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는 뭔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보면은 실질적인 그 훈련을 한 게 아니라 나머지 내 마음을 충족하기 위한 기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상 질문을 나열하지 마세요. 하다 죽어요. 네 번째는 스크립트 작성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장 과정 어땠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스크립트를 조사 하나까지 다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건 뭘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계속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운 것만 기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사 하나가 뭔가
어구가 안 맞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가다가 당황해서 순간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약에 작성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구조를 작성하셔야 돼요. 뼈대. 내가 이 성장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 1번 무슨 사례를 말하겠다. 2번 이 사례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성적인 면은 뭐 어떠한 면이다. 3번 이러한 것이 농협은행이 어떻게 기여하겠다. 그래서 뼈대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 뼈대에 살에 붙이는 연습을 해야지 스크립트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정말 비추합니다. 5번째, 면접은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너무 집착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경쟁률 센 필기를 뚫고 왔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특히 농협은행 또 타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융 지식들을 면접에서 요구할 것 같고 금융 지식을 내가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면접은 여러분들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저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나의 색깔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면접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 하나에 인성이 묻어 있고 조직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은 금융 지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금융 지식 쪽으로만 너무 뭔가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공부하다 또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큰 틀을 생각해 보세요. 면접이에요, 면접.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무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은행이기 때문에 약간의 금융 지식적 그리고 금융 트렌드 알면 반드시 좋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최근 이슈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라서 잘 모른다. 그러면 최근의 이슈 몇 가지를 갖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생각과 스피치를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여기 써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무기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색깔, 이미지, 지식, 역량 뭐 다양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가장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스크립트를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계속해서 금융 지식 쪽으로 뭔가 판다던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뭔가 준비하다던가 그러지 마시고 내 색깔의 면접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지금 시간을 반드시 잘 활용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오늘 영상을 급하게 찍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것들이 엇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도 없잖아요. 1차 면접.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들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네, 제가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8번째는 면접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느끼는 면접관, 회사의 임직원 분들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나의 모습, 나의 답변, 나의 태도, 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특강이 이제 기획된다면 피드백 위주로 저는 많이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색깔 다 달라요. 그 색깔을 뽑아내서 나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내가 약한 거는 뭔가 다른 보완책을 써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영상을 한번 직접 촬영해보고 남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것만한 좋은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방향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면접 준비 요령이라고 해놨지만 이제 뭐 농협에서는 또 집단 면접이죠. 이게 뭐 인성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변동된 점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RP 면접이 토익 면접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이제 유형이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 이걸 안 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작년 하반기 때 타은행도 토익 면접 많이 봤거든요. 뭐 하나은행도 봤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접 유형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형은 RP 면접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거 보지 않는다. 그리고 토의 면접을 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써 있죠. 저는 그래요. 면접 준비에도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됨에 있어서. 근데 지금 집단 면접, 토의 면접이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인성 면접 중심으로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성 면접 중심. 자, 어떤 분들은 토의 면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토의 면접을 하고 인성 면접을 할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아니에요. 인성이 내가 된 상태에서 인성이 뭐 된다는 건 뭐 퍼펙트하게 될 수 없지만 그 인성이라는 거는 일단 나를 면접관하고 1대1 또 다대일로 보여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좋은 사람들을 토의에서 만약에 잘하면 좀 더 뭐 좋은 게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토의를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인성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성 면접 중심으로 하시고 토의 면접도 준비를 하시되 우선순위는 인성으로 두셔라. 요거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인성 면접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가지를 그냥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내 자소서를 완벽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상 질문을 뽑아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유형 예상을 본다? 물론 보는 건 좋지만 1차적으로 제가 왜 내 자소서를 분석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거기에서 내가 뭔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걸 끌어내지 마시고요. 누구나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백기가 있다. 또 본인이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그런 것들 이번에 자소서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농협의 1번 문항에 뭐 이 말을 썼는데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 좀 다르게 준비를 해도 될까요? 다르게 준비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면접에서 임할 때는 1번 내용에 기반이 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인 나의 생각들을 덧붙이시면 돼요. 이 내용이 말한 거하고 이거하고 왜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지 절대 않아요. 왜냐고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 작은 측면밖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농협에 관심을 갖고 이슈를 파악해보고 내가 지점 방문을 통해 봤더니 그 부가적인 결과들이 뭔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는 지금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플러스 알파의 것들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냥 면접자리라고 해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내가 해온 것들을 버린다? 그럼 너무 안타깝죠. 그것들은 내가 충분히 면접장에서 살릴 수 있어요. 단 내가 자소서에 작성한 것 기반으로 추가적인 멘트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의사항을 또 하나 말씀드렸는데 주의사항이 아니라 해야 될 거. 자소서 예상 질문 한 10개 정도만 뽑아보시고요. 이 스크립트를 무한 반복해보세요.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 10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핵심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딱 찌르면 이 말이 바로 나오게. 그러려면 당연히 스크립트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겠죠. 왜 이럴까요? 면접에서 수많은 질문들 뭐 나오겠지만 그 질문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10개 정도 누구나가 물어볼 법한 것들을 준비해 나간다면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하고 생각하고 보여줬던 것들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10개 안 질문 중에 나의 킬링 멘트, 킬링 포인트가 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소서 기반으로 꼬리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꼬리 질문만 연습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소서에 대한 검증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럼 그걸 어떻게 실제로 해봤나?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작년에 어떤 학생이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ELS에 대한 얘기로 해서 뭔가 주제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ELS를 관련해서 친구한테 직접 권해봤다. 이렇게 이제 자소서 내용을 풀었었는데 그럼 ELS가 뭔지 아느냐? ELS를 친구한테 왜 권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ELS를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 ELS 상품 뭐였냐? 막 이러한 식으로 검증하는 과정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마세요. 겁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온 거라면 그거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1차적으로 기출 유형도 중요하지만 내 자소서를 분해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1분 자기소개를 반드시 한번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1분 자기소개서의 구성은 뭐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은행 지원한 지원자 누구예요. 저한테는 두 가지 역량이 있어요. 첫 번째 역량은 이렇고요. 사례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역량은 이렇고요. 사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여할 거예요. 물론 이 구조가 나쁘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곤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면접자들을 평가할 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면접 일자가 정해지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갈 텐데 똑같이 이러한 구조로 자기의 역량 어필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론은 1분 자기소개가 뭔지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 뭐 다양한 의도가 있겠지만 나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 나를 보여주는 자리고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면접관들은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다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라 왜냐면 누구나 똑같은 지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약간 식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1분 자기소개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미지에 남겠죠. 그러면 관심이 생길 거고 그에 따른 1분 자기소개에 따른 꼬리 질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상 질문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 좋은 거는 대부분 뭐 이렇게 만약에 아이디어를 짜시다가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역량과 경험에 연계해서 그냥 무난하게 만드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차별화를 시키려면 아까 제가 제시한 방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온 대로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면접관들한테 기억에 남기게 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인재편을 꺼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농협은행인가? 왜 농협은행인가? 이건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은행권의 이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다 비슷한 대부분 이유인데 우리가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로열티예요. 로열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죠. 왜 농협은행인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찾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은 가치관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농협은행은 타은행과 약간 이미지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과 나의 연계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지원한 직무 중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그 중에서 이 농협은행 왜 내가 농협은행인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비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농협은행인가에 대한 물음은 답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고민한 친구들이라면 완벽하게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에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야 될 거는 농협은행은 타은행 대비해서 굉장히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물론 타은행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내가 농협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 관련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조금 무난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없으시면. 자, 네 번째는 금융 이슈 부분을 농협과 연계한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작년 그 질문 문항도 보고 하면은 항상 어느 은행이든지 금융 이슈 부분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이슈를 단순히 물어보는 거는 네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현재 금융권의 트렌드, 금융권의 동향이 이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농협은행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 솔직히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는 그냥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슈 정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 여기까지가 끝이 나요.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은 거는 그러한 이슈들이 농협과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준비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오른쪽 검은 부분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보시란 거예요. 자, 농협은행도 지금 2020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작년 19년부터 모바일에 대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측면을 어느 은행보다 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겠죠. 농협은행에 관련된 모바일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정보를 캐치해 나가는 연습들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바일 시장 그리고 우리 농협은행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작게나마 내가 은행원으로서 이 모바일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고객들한테 어떠한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지 제가 이 영상 뒤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면은 농협은행 이슈를 토대로 해서 어, 면접이나 이제 임하는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가 부동산 등 농협과의 연계성을 찾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몇 가지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드린다면 농협은행은 우리가 지금 기존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게 이제 방향성을 바꾸고 있어요. 농협은행 하면 이미지가 뭐 70대 이상 고령자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런 이미지도 생각나잖아요. 그에 반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업 방향이랑 상업 방향들이 굉장히 디지털과 글로벌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모바일 이슈가 나왔잖아요. 모바일 이슈. 그 모바일 이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SNS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역량, 4차 산업 시대를 통한 뭐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재 그거 어려운 게 아니라요. 디지털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을 뽑는 입장에서는 디지털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디지털적 사고는 이런 SNS를 많이 활용하고 접하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객한테도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계성을 찾아서 제가 뭐 모바일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만 해봤지만 그러한 이슈를 찾고 연계해서 대답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인성 면접은 한 요 정도 선에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음 어떻게 넘어가나요? 제가 이거 처음이어서 네. 이게 이렇게 다 되는군요. 잠깐만요. 지우고 좀 할게요. 음, 죄송합니다. 지우고. 자,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토의 면접이에요. 토의 면접인데 토의 면접은 이제 뭐 별다른 나의 역량을 못 보여준다? 막 걱정할 수 있잖아요. 말을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느냐? 뭐 적게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것들이 걱정되겠지만 모든 면접은 여러분들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대체 이 면접이 어떠한 의도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지? 토의 면접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점 가시면 회의하잖아요. 그 회의에서 나라는 사람의 포지션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단에서는요 성향이 강한 분도 계시고요 성향이 좀 중간인 분도 계시고요 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팔로워적으로 따라만 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조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뭔가를 끌어가려고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직에서 나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핵심은 토의 면접은 조직 속에서 나를 보여주라. 그게 상황이 회의 상황이다. 이거를 항상 주의하시면 토의 면접의 결론은 다 나옵니다. 토의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주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제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내용들 어느 정도 다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빠른 내가 상황 판단력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는 기술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일단 토의 면접에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적어봤는데요. 크게 이제 이런 거겠죠.
내용을 알면은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돼요. 왜? 내가 말을 조금 할 수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조금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농협은행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되셨으면 제가 드린 자료 받으신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1월 달에도 발송을 했지만 그 자료를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보시고 만약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아니면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저도 그 다음 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구독은 반드시 해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럼 제가 또 바로 또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관련 이슈를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오피니언을 저희 학생들도 하고 있는데 그 오피니언들을 말로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데 이거 하루에 한 개 기사 5분이면 끝나요. 5분. 그러니까 농협 관련된 기사 같은 거 여러분들 찾으셔갖고요 5분 동안 하루에 말하는 연습 해보세요. 그러니까 면접은 지금부터 뭐 하루에 몇 시간 한다 그게 아니라 이러한 토의 면접을 대비한 연습들은 하루에 5분, 10분, 15분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슈 정리, 이슈를 알면 좋은 건 그 농협은행의 방향성과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 그리고 사업 목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알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금융권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관련 상품을 한 가지라도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예. 왜냐? 금융 상품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은행원으로서 뭔가 한다면 영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관련 상품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알아라가 아니라 한두 가지의 상품을 한번 보시고요. 그 상품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고객들한테 필요하고 이것들을 내가 은행으로서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면접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겠죠. 농협은행에서 지금 모바일 비대면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방안으로 상품을 통해서 비대면 채널을 강화한다 이런 전략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타겟층은 주로 집중 20대에서 30대 젊은 SNS를 활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상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겠다고 했으면 은행원으로서의 역할이 일단 뭔가 세일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일즈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농협은행이 지금 비대면 채널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모바일로 갖고 와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상품들을 한두 개씩 좀 알고요. 상품명도 솔직히 한 개 정도 외워가면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로열티를 강조하라고 하잖아요. 로열티를 강조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강조 방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농협은행에 지원한 지원자 뭐 누구입니다. 저는 이번 농협은행에서 지점들을 방문해 보면서요 많은 상품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러한 상품 뭐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떠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A라는 친구가. 근데 B라는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은행에 지원한 지원자 몇 번입니다. 저는 제가 시중은행을 방문하면서 농협은행에 한 30명의 PB들과 직접 상담을 해본 결과 농협은행에 이러한 뭐 A 플러스 펀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상품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B라는 사람 답변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답변에서 차이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작지만 디테일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 친구는 은행에 PB 30명을 만나도 간접적으로 어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이 친구가 왜 갔지 30번이나?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뭐냐면 연계 질문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예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상품을 안다는 거는 지금 토의 면접 주제지만 이건 인성 면접에서 내가 예상 질문을 끌어갈 수 있고요. 토의 면접에서는 그 상품 그리고 제안사, 기업 포인트 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반드시 한두 개 정도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 최근 금융 이슈 한 10가지 정도. 항상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 금융권이잖아요. 금융권은 상당히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고요. 시장 반응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슈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는 이슈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이슈는 매번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 생각과 농협은행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면 좋은지, 이 기여한다는 게 내가 농협은행에 단순히 엄청나게 큰 거를 뭐 기여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품들 반응들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모바일로 올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디지털적 사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슈에서 끝나지 말고 내 생각과 기업 포인트로 한 10가지 정도 준비해 보세요. 만약에 안 되면 시간 없으면 5가지, 5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최근 사회 이슈, 특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요즘에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그 시사 이슈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좀 민감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건 판단해 보세요. 누구나가 다 알 법한 사회 이슈. 그래서 나의 의견을 정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인의 의견을 이제 수용한다는 거죠. 한 가지 주제, 금융 이슈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누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럴 경우에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핵심은 뭐예요? 토의 면접에 조직 속의 나를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회의 상황에서 누가 나는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욱 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네, 제가 약간 지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거고 집에 가는 건 아니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회의 상황임을 고려해서 결론적으로 좋은 의견들을 추려서 그 지점 이 회의가 긍정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내 생각만 막 고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해야 된다. 이때 중요한 건 아이 컨택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서로 공격적으로 좀 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내가 아니라 좀 다른 뭐 우리 조 팀원들이 약간 뭐 경쟁 의식이 뭐 이렇게 강하면 그럴 때 항상 좋은 거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반하는 의견을 얘기했다? 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네. A 지원자님, 뭐 3번 지원자님, 3번 지원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소스를 드는 건 뭐예요? 항상 나도 울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요소를 제가 이 배경으로 깐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겠군요.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돼요. 그럼 이러다 보면 일단 수용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열려요. 그래서 이 포인트, 이 팁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전 같은 경우에는 조직 속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는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요. 수용의 자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역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준비하셔야 될 거는 뭐냐? 첫 번째, 반드시 인성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인성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협 관련 이슈 반드시 정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이슈 정리를 완벽하게 하셔서 로열티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로열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농협은행이 됐느냐, 아니면 내가 지원한 직무가 됐느냐, 아니면 산업이 됐느냐, 가치가 됐느냐, 뭐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 이슈 정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을 토대로 해서 신청하신다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차피 제가 자료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하나씩 이제 약간씩 풀어드리는 작업들을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거 오타예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 이미지와 색깔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여기 제가 뭐 한국은행이 아니다라고 써놨지만
뭐 이건 그냥 써놓은 거예요. 뭐 이 정도 한국은행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거 당연한 거고, 지금은 농협은행 면접에 가는 거잖아요. 면접에서 잘해야지 합격을 하는 건데, 그 잘해야 되는 조건은 꼭 지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반기에 많은 학생들 사례가 있지만 이미지만으로도 그 학생 합격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미지와 색깔을 반드시 찾으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까 어디요? 1분 자기소개 한번 녹여보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말을 할 때, 답변을 할 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영상 찍을 때도 안녕하세요. 뭐 오늘 농협은행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지금 유튜브로 무료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 면접 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지원자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각 잡히게 하라는 게 아닌데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등을 기대서 하고 있는 자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여러분 차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보이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쁘고 뭐 잘생긴 그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이미지라는 거는 비언어적인 행동에도 나올 수 있고요, 나의 보이스에도 나올 수 있고요, 나의 외적인 태도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온라인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걸 지금 찾아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굉장히 면접에서 중요하니까 꼭 지식적 측면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답변 구성을 최대한 간결하게. 최대한 간결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뭐 너무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10개의 질문들은 최대한 한 3줄, 4줄 정도로 만드셔서 간결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군더더기 없이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들어오면 이제 계속 횡설수설하고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스크립트를 짠 거는 분명히 내가 말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은 실전이에요. 실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팁 있죠. 하루에 5분, 10분 영상처럼 꼭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남들한테 보여주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여주는 게 왜 창피해요? 보여주는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피드백을 받고요, 내가 또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그 어떤 프로세스보다 피드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스터디를 하고 계시면 꼭 모의 면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짧게 찍으려고 했지만 뭐 그나마 간략하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들은 그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찍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 도움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의 기회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는 또 누구한테 많이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 2020년 상반기에 농협은행에 반드시 좀 취업이 되셔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된 거 느낀 점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빨리 뭐 내일이라도 다시 농협은행 관련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오늘 바로 촬영을 했는데 오늘 농협은행 이대원 행정님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 같은 것도 내가 빨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들 반드시 확인을 꼭 해보시고 그대로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